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1년 뒤 시가총액이 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준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게임사 시프트업이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의 1.3배 수준에서 장 초반 거래됐습니다. 시프트업의 시가총액은 장중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함정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특수정 분야 라이벌인 한화오션도 곧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K조선의 연 20조 원 규모 미국 MRO 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보험주에 비해 수익률이 부진했던 증권주들이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증권사들도 하반기 밸류 계획 발표와 공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별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 혼조 항상 펼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모두가 그래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대표님? 그것보다는 좀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도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1% 이상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선물 쪽에서 보신다라면 그 12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6천 계약 정도, 11시까지만 해도 한 8천 계약 가까운 선물 매수를 보여줬는데 그다음부터는 빠르게 좀 매도가 나와지면서 지금 마이너스 1,500계약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수도 그때 정점, 그러니까 그때를 정점을 찍으면서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코스닥은 오히려 약보합에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좀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실은 오늘뿐이 아니라 최근에 증시가 오르긴 하는데 약간 시세가 확산된다기보다는 딱 특정 섹터 중심으로만 좀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좀 부침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쪽도 사실 하이닉스 오전만 하더라도 거의 3%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고 삼성전자도 플러스를 보여줬다가 지금 마이너스 전환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배터리라든지 또 금융주 쪽으로 해서 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장 상승폭을 유지하기가 조금 버거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약보합세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IT 부품주들 특히 삼성이 신제품을 어저께 언팩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목을 좀 부품주들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가 좀 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약간의 조정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 보니까 코스닥에 오히려 하락폭을 좀 키웠고 코스피는 상승을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다. 다만 이제 오늘이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막판에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상으로는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마감까지 저희가 한번 변동성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현물시장에서만 살 뿐 코스닥과 선물시장에서는 매도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오늘 시장 전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이제 오늘 움직이는 장 초반부터 좀 강했던 게 AR 그리고 또 뭐 메타버스 이런 쪽이 지금 강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AR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 좀 언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시장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시장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움직이는 듯한 좀 그런 움직임들의 수급 양상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라는 중심적인 그 트렌드 자체는 바뀌지는 않겠지만 반도체만 계속해서 이제 수급몰이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그 수급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다른 좀 먹거리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반에서 간단한 좀 발언 영향으로도 지금 뭐 증강현 씨 쪽, 뭐 특히 이제 AR이라든지 뭐 그리고 메타버스 쪽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아마 이게 장 초반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 막판이 들어선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슈에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 움직이는 좀 그런 양상들이 좀 포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좀 매매 투심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지금 메타버스나 그리고 증강현실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고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애플을 저격을 하는 듯한 약간 좀 애플이 좀 온디바이스 AI 쪽 발표를 하면서 비전 프로가 일단 나왔었는데 사실과는 다르게 좀 이제 좀 망한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수요 부분들이 많이 못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메타버스 쪽에 대한 언급을 좀 진행을 하면서 물론 지금 뭐 공장 어디에서 만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이슈 부분들은 없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이슈 부분들이 체킹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단발성의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좀 이동을 해줄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섹터가 좀 안 보이던 섹터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먹거리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ESS도 저희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민테크라는 종목 올해 5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장에 큰 반응이 없다가 ESS가 붙으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근데 사실 민테크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많이 하락한 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도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고 ESS 관련돼서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 2027년부터 폐차를 하게 된다라면 그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고 또 폐배터리에서 활용하게 되면 폐배터리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법이 신설되다 보니까 민테크가 그런 배터리 성능 검사 이런 거는 뭐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27년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폐차할 차가 몇 대나 될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삼성 SDI가 1조 원대 ESS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혜주를 찾는다라면 저는 뭐 서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ESS 원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뭐 케이스라든지 배터리 케이스 뭐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인가. 삼성 SDI가 혹은 LG 엔솔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단위 어떤 ESS 수주를 받는다라면 충분히 일정 부분의 낙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쪽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좀 예전에 거래했던 이슈가 있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SS 관련돼서는 뭐 서지 시스템 하나 정도만 좀 지켜보면서 나머지 종목군은 약간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ESS 쪽에서는 서지스템 정도를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본부장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쨌든 테슬라가 뛰어주면서 ESS 쪽이 부각을 받았던 거잖아요. 뭐 네네. 그러면 전력과 관련된 테마 쪽에서 차기에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ESS가 아직까지 국내 점유율이 높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국내 점유율이 높지는 않지만 결국에 클 산업에 대한 베팅이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지금 기업들의 성과가 아직은 없다고 해도 결국 그 기대감을 무시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계속해서 AI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확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AI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ESS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증가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도 지원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점유율 면이야 아직까지 국내가 아직은 좀 적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율 면에서는 계속해서 레벨업 현상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ESS 같은 경우도 거의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 이제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클 산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산업 자체가 일단은 클 산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성장주 밸류 쪽으로 바라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단은 뭐 대장으로 움직였던 기업이 삼진 L&D가 좀 대장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에 관한 좀 투자 전략이라든지 아직 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뭐 일부 당연히 변동은 나오겠죠.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일부 변동성을 키우기는 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냥 그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 좀 홀딩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저는 주가는 레벨업이 좀 많이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ESS 안에서도 저는 SK 이터넉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전에 좀 말씀을 해드렸던 삼진 L&D 이런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목해 볼 만한 두 가지 기업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 이슈가 나오는 LS 그룹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LS 마린 솔루션 오늘도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뭐 해저 케이블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뭐 LS 마린 솔루션은 이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죠. 직접 시공이 가능한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KT 서브마린의 이름이 바뀐 거죠. LS가 인수를 하면서. 그래서 충분히 어저께 그 LS 전선이 미국 쪽으로 해서 해저 케이블 1조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슈가 좀 됐고, 또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한 5개 정도 기업밖에 없죠. 뭐 우리나라의 LS 전선 그리고 대한 전선, 나머지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독과점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해저 케이블 시장의 규모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 2026년은 21조 원 정도, 그리고 29년에는 한 30조 원 가까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이제 계속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 계속 수요가 높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홍해 쪽에 해저 케이블이 타격을 받아서 좀 훼손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뭐 도청, 해킹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관련해서도 교체 수요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은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저는 LS를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LS 일렉트릭하고 LS 전선 이 두 기업의 지주사고 또 그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지만 또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LS가 또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S 마린 솔루션 많이 올랐으니까 LS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에너지 이야기 나온 김에 일전에 가지고 오셨던 일진전기가 다시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나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 자리를 짜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일진전기 좀 최근에 수급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사모펀드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일단 이제 사모펀드 물량이 그간 좀 쉬었던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가 레벨에서도. 그렇다는 것은 일단 전선주 내에서 가장 탄력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워낙 좀 전력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거의 80%가 육박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선 전력 대란이라든지 이제 전선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커지면은 가장 좀 매출
쪽에 큰 수혜를 본다게 되면 일진 전기가 일단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이제 매출 부분들이 80%가 거의 그쪽이고 충전기 계열 쪽이 한 2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뭐 투신할 거 없이 전부 다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주가가 솔직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막상 지금 이제 박스를 치면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지만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저는 좀 재차 신고가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면만 놓고 봐도 충분히 저는 써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올해 한 2주 넘게 박스권에 행보를 해줬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물량을 좀 소화를 해줬다고 보고 있고 오늘 그 물량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돌파해주면서 이제는 위쪽 물량의 고가, 신고가 라인의 물량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신고가 라인에서도 물량이 어느 정도 묶여있긴 하겠지만 이 물량들이 그렇게 좀 크게 나와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 매도세가 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매수세를 받쳐주는 게 대부분 다 메이저 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매수 심리가 더욱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아마 52주 신고가 재차 한 번 더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진 전기의 경우에는 50일 신고가 다시 또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섹터 먼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 역시나 또 좋았고요. TSMC에서도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장에선 섹터 전반이 그래도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네.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겠죠. 반도체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특히 물론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약간 만기 영향으로 1% 조정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뭐 1.5%대로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마이크론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삼성전자 실적 좋았고 어저께 TSMC 실적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이거 성장이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TSMC 실적 딱 뚜껑 열어보니까 아, 장난 아니구나. 계속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애플 등 이러한 디바이스 제품의 어떤 하반기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또 TSMC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TSMC의 실적이 좋으면 사실은 배 아프고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TSMC의 제품이 완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D램 충분히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HBM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밤인데 CPI 결과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오늘 하는 총재도 드디어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해줬죠.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저는 9월 달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FOMC가 끝나고 나면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것이고 그럼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하고 나서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 민감주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HPSP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을 저희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HPSP가 진짜 사실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 좋았다가 정말 뭐 반등 한번 제대로 못 주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좀 달리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는 뭐 독점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약간 특허 관련된 소송이 있지만 충분히 저는 그 승리 가능성, 그러니까 약간 재판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재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독점적 구조가 바로 깨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수율 증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어닐링 장비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은 전공정 장비 쪽이다 보니까 약간의 투자가 그동안 위축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됐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TSMC, 뭐 SK,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 모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닉스마다도 83조 투자 그리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그리고 뭐 TSMC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정의 시대가
좀 다가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주가는 상당히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바닥권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이게 지금 지난 5월부터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38,000원 언저리에서는 반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는 외국인들 기간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집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55,000원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저점 4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가 미팅할 첫 번째 종목 HPSP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께서 가지고 온 섹터 알아볼까 하는데요. 화장품 쪽입니다. 수출 네네. 데이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수출 데이터 실적 말고 또 다른 이벤트들 체크해 볼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올해 3분기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4분기에는 미국의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렇게 좀 대형 이벤트성 부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고객사들의 좀 어떻게 보면 신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결국 지금 화장품 수출액 증가율만 놓고 봐도 전년 대비 한 16% 이상 성장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간 좀 화장품 쪽이 좀 많은 관심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범위가 좀 굉장히 좀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화장품 수출액이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화장품 쪽에서 실적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많이 끌어내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좀 중국 쪽은 여전히 수출 증가세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금 비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에 대한 판로를 지금 전부 다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워낙 좀 중국 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 아니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비중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좀 성장 구간에 일단은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홀리데이 시즌 행사까지도 미국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게 되면은 기존 고객사 들의 수요 대비 좀 하반기가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앞전에 실적 부분들이 워낙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 왔던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은 주가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꺼져서 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면이 나가는 거냐라고 보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화장품 지금 K뷰티 굉장히 잘 되는 거 알겠어. 다만 하반기에도 과연 그 실적 부분들이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를 느낄 만한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단단하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재차 또 투심을 자극시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고금리, 고물가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가성비 쪽의 선호 트렌드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가성비 쪽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큰 수혜를 받을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작용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도 좋았지만 하반기 역시도 좋을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반기 이어서 하반기까지 화장품주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종목 선별 전략이 중요할 것 네네. 같은데 V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리들샷으로 유명한 종목 아닙니까? 네네. 제가 이제 리들샷 부분들을 다이소 가서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실물을 보질 못할 정도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다이소에서는 판매 매출도 1위를 달성할 만큼 워낙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 때 주가를 좀 끌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VT가 고가를 찍고 나서 좀 일부 조정이 나고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일본 쪽에 지금 공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해외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에서 잘 된 건 알겠지만 이 리들샷 부분들이 과연 해외 쪽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를 좀 VT 주가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주가가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빠집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빠진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의 계속 레인지 박스 범위를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호재성에 대한 이슈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나오게 된다 하게 되면 주가는 좀 한 차례 펌핑이 또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뭐 리드샷 같은 경우 일본 시장에서도 취급 매장이 5천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도 취급 매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드샷이 일본 쪽에서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뭐 재무 구조만 놓고 봐도 연도별로만 놓고 보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해 4분기 한 22%, 내년에 25%, 또 내후년 27%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증가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ROE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30배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재무 구조 면에서는 굉장히 성장 구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또 부채가 많은 회사도 아닙니다. 유보율도 꽤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실적 대비 그 프리미엄을 전부 다 받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뭐 주력 시장을 비중국을 중심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다변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결국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발돋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목표가는 제가 35,000원을 좀 잡았어요. 일단 35,000원대까지 결국 여기 이제 상단 박스의 좀 최상단 부분인데 여기를 좀 VT가 돌파를 해줘야만이 또 고가 라인까지 경신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35,000원을 좀 잡았고요. 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29,000원대를 좀 잡았는데 일단 이제 29,000원보다 조금 더 아래를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위로 잡은 부분들이 일단 29,000원대를 VT가 눌러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래 하단을 좀 박스를 좀 체크를 한다든지 깰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익비 측면으로 다가갈 때는 29,000원대를 잡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베팅할 두 번째 종목 VT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달 들어서 다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보험 섹터에서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띄더라고요. 종목별로 매력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저밸류 관련돼서 본다 금융주들 계속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은행주들의 어떤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영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적으로 보신다라면 저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증권주들도 배당을 좀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특히 금리 인하가 뭐 1회나 2회 이렇게 보험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면 증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채권 투자 관련돼서 손실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는 지주사 쪽도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HD 현대 같은 기업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거 계속해서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대주주 물량이 적다 보니까 상속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발표한 내용을 본다라면 거의 뭐 연간 5천억 정도의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HD 현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회장께서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자신감도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자회사들이 계속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저는 저평가 영역에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각을 받지 못했던 증권주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납니다.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도 실적은 분명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제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밸류업에 좀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주주 배당을 올리려고 하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들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수급적인 측면을 불태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일단 제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주들, 은행, 보험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워낙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움직이는 그 상승폭이라든지 하락폭 자체가 크지가 않은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좀 지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지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결국 외국인 기관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들이 있고 결국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주 내에서도 저는 상대적으로 뭐 실적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실적들은 잘 나올 것이고 결국 이제 실적 부분들도 중요시하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엔 주주 환원책이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냐. 그러니까 그 기업에 조금은 더 저는 매수 심리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증권주들 대부분의 실적 부분들에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주주 환원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저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본연 자체 트렌드의 색깔 부분들은 밸류업이 올리고 있다는 거, 밸류업 프로그램의 상대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바뀌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 좀 주주 환원책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표출하는 그런 기업에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주 환원책이 활발한 기업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리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칠레산 리튬의 경우에 미국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움직인 종목 살펴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장의 상승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냥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 관련해서는 좀 계속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IRA 관련돼서 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내용인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집권한다고 해서 IRA 모든 법안을 폐기시킬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직은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선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려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도 지금 일부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일부 차량에 공급되는 배터리 관련해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저기 배터리 소재 그 광물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터리 가격이 뭐 상당히 예전만큼의 영업 활용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저는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이런 IRA 혹은 광물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업황이 여전히 좋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다라면 뭐 광물 가격, IRA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 이런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6%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기업들의 일부 반응은 하고 있지만 이게 연속성을 띌 것인가, 바닥에서 겨우 반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게 끝났다, 이제부터 고고싱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배터리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오늘 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방금 전에 말한 리튬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좀 하반기에는 조금 좀 나은 시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수급적인 면만 보면은 화학 철강 쪽에 좀 많은 영향을 내는 좀 그런 쪽의 수급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원래는 이제 본연의 철강 쪽에 대한 밸류체는 좀 받고 있었던 기업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섹터에 좀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서도 2차 전지 특히 이제 리튬 쪽에 좀 밸류체인이 잘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도의 프리미엄이 안 붙었다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리튬주들이 오늘 뭐 움직이는 부분들은 결국 저도 마찬가지로 이슈 플레이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리튬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슈에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이슈로 찾아서 이동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뭐 이제 전기차가 수요가 회복이 된다, 판매량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더 시간적인 요소로 둘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가형 차종, 지금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대차가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을 또 발표를 한 상황이고 결국 이제 저가형 차종이 얼마나 또 판매량이 나와줄지 여부도 어느 정도 좀 주가 상승 탄력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여팡이 돌아서기에는 좀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죠. 리튬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 좀 업사이드를 나타내줄 만한 업황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만이 그때 좀 어느 정도 비로소 2차 전지가 좀 강한 탄력성을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뭐 투자를 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보면 다 바닥에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바닥에서 주가를 앞전 상반기 작년에 끌어올려왔던 구간까지 전부 다 빼놓은 상황들의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내가 여기서 이제 투자 요건을 잡는다 하게 되면 손익비 측면으로 다가가야겠죠. 손익비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밑으로 빠져봤자 5%, 마이너스 한 5%, 10% 정도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 여력은 뭐 플러스 30%, 50% 이상까지 열려있다 하게 되면은 한 번쯤은 베팅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팅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시기를 모른다 하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일단은 좀 분할 매수는 좀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분할 매수 접근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진짜 작년처럼 뭐 2차 전지 붐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상승은 못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단은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그 성격 부분들이 아직 깨지지가 않았고 그 열기가 깨지지가 않았다 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저가 메리트들 누구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메이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손익비 측면으로 본다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바로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2차 전지 전반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 점이 눈에 띕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해서는 그래도 우상향 기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오늘 하루 동안 우하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해서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1% 넘게 빠지면서 849선에 종가쓸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넣어주면서 3천억 원 넘게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담아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200억 원 넘게 사주면서 2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보여줍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홀로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3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 기관의 경우는 1,0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8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 펼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한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만기일이라서 좀 끝나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피 쪽은 대형주 쪽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시호가 직전에 한 0.5% 정도 상승하던 것이 지금 1% 가까운 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까지는 모르겠고요. 한 0.7% 정도, 0.7, 8% 전후에서의 어떤 상승 마감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만기일이다 보니까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인데 아직은 이게 동시호가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됐다 말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제 낙폭을 좀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감 직전, 동시호가 직전에 마이너스 0.5% 정도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올라왔다가 서서히 좀 내려오는 걸 본다라면 코스닥은 한 0.6% 전후로 해서 마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약간 막판에 어떤 종목이 튈 수도 있어요. 튀거나 반대로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막판에 튀는 것은 내일 다 개장하면서 대부분 다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하락으로 반납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막판에 하락이 나왔다. 만약 플러스 1%였는데 마이너스 5% 마감하거나 3% 마감하면 내일 시가에 다 갭으로 메꿔지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뭐 막판에 좀 더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하락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정도의 흐름이면 만기일 치고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코스피 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감 이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아주 큰 변동성이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마감 동시가 구간 지나면서 1%대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낙폭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는 견조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역시나 연중 최고점에서 마감을 지어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하락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 중에서는 철강금속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대 강세를 가져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증권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대 강세 흐름, 전기 가스업에서는 1% 후반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입니다. 2%대 하락률, 제약 업종에서는 1% 후반대, 의료 정밀기기 업종에서는 1% 중반대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엇갈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마감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CPI라는 좀 대형 이벤트가 일단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은 매수세가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저는 이제 CPI 이후에 이제 이 방향성 여부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뭐 CPI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이 기조는 계속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냐. 슈퍼사이클에 탄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전선,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성으로 이제는 보기보다 좀 중장기로 봐야 되는 그런 구도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봤을 때는 밸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적인 수급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새로운 먹거리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해주는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ADR 지수로도 한 80%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니에요.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코스피는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ADR 지수가 더 낮습니다. 더 낮다는 것은 여전히 과열권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주요 외국인과의 기간의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 쪽이 조금은 더 순환 펌핑이 강하게 좀 활발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와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적인 구간에서도 좀 투트랙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좀 개별성인 재료들, 고가권에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가권에서 어닝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해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펌핑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곳에 몰려있는 그 투심을 조금은 분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심을 좀 분산해서 전략을 짜보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 오늘도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증시를 바라보는 전망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조를 말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오늘 밤에 또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뭐 이에 따라서도 좀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뭐 변수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겠어요? 뭐 저는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막 망가뜨릴 정도의 변수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도 된다. 저는 7월 말 정도까지 해서 주식 비중을 100%로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기준점은 잡아야 되겠죠. 지난주까지의 어떤 기준점은 저는 2,770포인트 정도를 봤습니다. 2,700 코스피 기준으로 2,770포인트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였고, 이번 주는 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 레벨업을 조금 한다라면 2,830포인트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당연히 또 적극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조정을 두려워하면서 주식을 안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난 830포인트 저점이 3월 달에도 한번 테스트가 됐고 지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한번 성공했고 7월 초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83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늘같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등 주겠지 하는 종목은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반등이에요. 그냥 반등만 주고 다시 빠지면서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과거의 영광을 누리면서 올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상승 중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인프라 쪽, 일진전기 같은 경우 조정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정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은 상승이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기업들은 조정 주면은 저는 사야 된다 보고 있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 저기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제 반등 좀 주겠지 하면서 올라오는 기업은 정말 그냥 반등입니다. 그거 5% 뭐 많게는 10% 수익 내려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10%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피해 가면서 조금 종목을 압축해서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조정시 매수라고 해서 시장 전반적인 매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지만 종목별 선별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혼자 고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만큼 본부장님께서도 종목별 선별 전략을 주신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겠어요?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전선주들은 빼놓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해상풍력 쪽, 특히 이제 신재생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다시 움직였다가 또 지금 기대감이 좀 꺾였다고 하게 되나? 결국 지금 섹터별로 지금 상위권에도 거의 잡히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같은 경우도 결국에 하반기에 좀 이슈 플레이가 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투자 포트를 좀 늘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메타버스나 AR 이런 쪽은 저는 오히려 안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유자분들이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내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쪽이 지금 잠깐 반짝 상승이 나와줬다고 해서 이 수급이 지금 꽤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거다. 바닥이잖아. 라는 접근으로 하게 되면은 또다시 신저가 또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산업군보다는 결국 이제 어느 정도 헤드라인 잡혀 있는 반도체라든지 밸류 쪽, 그리고 전선 쪽 같은 경우 볼 필요 있고, 저는 오히려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조금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특히 또 시프트업의 좀 상장 부분들이 기대감도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게임주들이 하반기 때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단연 저는 1순위 펄어비스 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순위로 보게 되면 이제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18세 포스를 좀 만들었던 기업인데, 사실 드래곤 플라이가 최근에 좀 매집력이 들어와주긴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떠한 이슈가 나와서 또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좀 드래곤 플라이를 바라보기보다는 저는 펄어비스 지금 추세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 좀 볼 필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저는 하반기 때는 그래도 반등 기조가 좀 나와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게임주에 아직 없다면은 지금 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게임스컴 이후로도 하반기 때는 본격적인 신작 라인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상반기 대비 상저하고 흐름들이 게임주 내에서도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섹터 외에도 게임주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HPSP입니다. 전방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VT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시장에서 판매 채널이 확대되는 등 주가 업사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라인 29,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